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문제는요. 지금 수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 파트는 이제 경우의 수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의 수와도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경우의 수에 대해서 뭐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도형 1과 도형 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패턴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 되겠죠. 자, 저는 여기에서 이 녀석을 좀 복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꼭지점 A에서 꼭지점 BN까지 선을 따라서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AN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단거리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A에서 지금 B1으로 간다. 그랬을 때 얘를요. A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A에서 B1까지 가는 그때의 경로의 수라고 하는 것은, 자, 우선은 뭐 이렇게 가서 그리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 그리고 두 가지. 그리고 쭉 또 내려가서 세 가지. 그리고 또 쭉 내려가서 네 가지. 예, 그래서 총 네 가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렇게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지금 보시면 어,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은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로줄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그때마다 지금 아래쪽으로 한 칸씩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세 개. 그러면 이 녀석들을 배열하는 전체의 가지수를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4팩토리얼, 그리고 그 밑에 지금 1팩토리얼에 곱하기 3팩토리얼이다 라고 해가지고 얘가 네 가지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아까처럼 제가 직접 했었던 것처럼 구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걸 좀 지워 놓고서,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제가 그냥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A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을 뭐 B2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A1에서 B2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몇 가지입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네 가지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요렇게 바라볼 때나 아니면 요렇게 바라볼 때 결국에는 대각선으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엔 동일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고 아래로 한 칸을 내려간다라고 해서 결국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세 개,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는 화살표 하나, 그래서 얘를 배열을 하는 전체 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4팩토리얼을 다시 어떻게 3팩토리얼 곱하기 1팩토리얼로 나눈다 라고 해가지고 얘가 네 가지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에서 이번에 B2로 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저는 여기에다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를 A1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에서 먼저 A1으로 갔다가 그리고 A1에서 B2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첫 번째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에서 B
B1으로 갔다가 그리고 B1에서 B2로 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A에서 B1으로 갔을 때 이때 몇 가지였습니까? 네 가지였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B1에서 B2로 가는데 지금 결국에는 최단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단거리로 간다라는 그 말은 즉슨 B1에서 갑자기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최단거리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B1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B1에서 B2로 갈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B1까지 가는 경우의 수나 B2까지 가는 경우의 수나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B1까지 도착만 하게 되면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얘는 네 가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1까지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미 두 번째 경우에서 B1까지 도착을 한 것을 이미 어떻게 해요? 경우를 이제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복되지 않으려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A1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 B1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부터 요 별 표시부터 그리고 B2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그리고 여기 세 가지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두 개에다가 아래쪽으로 가는 화살표. 예, 그래서 지금 보는 바지 얘를 배열을 하는 전체 가지수는 3팩토리얼을 어떻게 2팩토리얼로 나누고 1팩토리얼로 나눈다 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자,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전체의 합은 7가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A에서 B3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B3로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가 B3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A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A에서 바로 A2로 갔다가 A2에서 B3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A에서 어떻게 돼요? B2로 갔다가 B2에서 B3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B2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곧바로 B3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A에서 B2까지 가는 가지수가 이미 7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7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A2로 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A2에서 B2로 가는 것은 굳이 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두 번째 경우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갔다가 됐습니까? 잘 따라오세요. 아래쪽으로 한 칸,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갔다가 아래쪽으로 두 칸을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발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실상 얘는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A2에서 B3로 가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만 도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별에서 어떻게 해요? B3로 바로 내려가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엔 오른쪽으로 한 칸, 그리고 아래쪽으로 두 칸을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3팩토리얼을 역시나 어떻게 해요? 2팩토리얼 곱하기 1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해서 얘를 세 가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나 10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죠?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B4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A에서 B4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두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A에서 B3로 갔다가 B3에서 어떻게 해요? B4로 갑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에서 다시 이 녀석을 A3라고 했을 때 A3에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B4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A3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 역시나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4로 가는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요. 자, 얘는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 가지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B3로 가는 경우의 수는 전체 10가지가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서로 합하게 되면 13가지가 역시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위에 지금 첫 번째 경우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항상 고정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지금 보시면 여기 네 가지가 있고요. 됐죠? 그리고 여기 7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10가지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3개씩 계속 증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A의 n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은 전의 항에다가 어떻게 해요? 3을 이렇게 더했을 때 이게 결국엔 어떻게 성립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AN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공차는 뭐다? 3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항은 뭐다? 여기에 4가 이렇게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3 더하기 A7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A3 얘는 4에다가 다시 더하기 그 다음에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항은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2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 3은 6에다가 여기에서 10가지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A7 같은 경우에는 4에다가 더하기 6 곱하기 그 다음에 공차 3.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6, 3, 18이고요. 그리고 4를 더하게 되면 22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22와 10을 서로 더하게 되면 32가 답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녀석을 이제 n이 짝수냐 홀수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질 않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우선 문제 푸는 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 특징을 잡아내서 바로 풀었습니다.